안녕하세요.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홍영기입니다. 제가 책은 사실은 저한테 무슨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꽤 있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책 추천이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영향을 크게 미친 책이나 이런 것들도 이게 쉽게 말하면 책을 아주 아무거나 막 읽다 보면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지, 그게 어느 한두 권의 책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러실 텐데 책을 추천드린다 할 때 저거는 뭔가 대단한 내용이 있나? 그런 거는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이제 김성칠 씨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학자의 6.25 일기 이렇게 돼 있고요. 일반인의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학자가 지금 이 상황은 뭘까에 대한 비평적인 관점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면에서 사람들이 읽을 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. 어떤 점이냐면 당시에 왜 자기 친구들이 좌익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 그 사정, 그 다음에 그 문화적인 사람들, 어떤 많이 배운 사람들, 그 다음에 예술인들, 이런 사람들이 많이 월북했는데 그들이 월북한 다음에 도대체 북한에서 자기의 예술혼을 충분히 불사르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느냐? 그럴 수 없었을 거라는 그 짐작. 왜냐하면 우리가 이념적으로 알던,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알던 그 공산주의가 아니구나 라는 어떤 자각도 중간에 들어있고요.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승만 정부나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의 지배 계층이 당시에 했던 그 전쟁에 대한 태도, 그리고 어떤 역사에 대해서 좀 지워져야 마땅한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들, 이런 걸 보면서 이것도 정말 문제가 많구나.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좌우의 대립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양자의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.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선이 아니었구나.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남기인데, 그 살아남기란 내가 목숨을 부지하는 거는 형식적인 것이고,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걸 읽게 돼요. 이거는 요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진보와 보수, 좌우의 대립 이렇게 있지만 그 어느 쪽이 완전히 선하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없죠. 아주 극단에 있는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.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대화가 진행될 때 내 인성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, 이런 거 아니에요? 그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전쟁이라고 드러났다면 이 사학자는 그 전쟁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. 책 내용을 간단히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고 무슨 몇 페이지다 이것만이라도 기록해놓으니까,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고 한 줄로 써놓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요 말은 참 좋구나. 그럼 그거를 아래 한글 같은 데 어디에 스친단 말입니다.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번호를 356번 이렇게 책을 달았다면 356 28페이지 28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. 그런 게 만약에 많아지면 그걸 나중에 계통화 시킵니다. 그래서 요거는 형법에 대한 것이구나, 이거는 법철학이구나, 법철학 중에서도 이거는 시간에 대한 것이구나, 이거는 어떤 사물의 본성에 대한 것이구나, 이렇게 쭉 큰 테마 그리고 작은 가지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도 이 내용은 그럼 인간의 한계에 대한 거구나, 그럼 인간의 한계라는 그 테마, 그 가지를 찾아가서 무슨 책 몇 페이지라고 써놓는 거예요. 이거는 혹시 나중에 글을 쓸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글을 쓰고 내가 어떤 책에서 영감을 받았는지, 그리고 혹시 인용을 해야 될 거는 없는지 이랬을 때 그 기록해내온 내용만 찾아보면 됩니다. 그럼 내가 이 책에서 그 영감을 받았구나. 그럼 그 책을 한 번 더 읽어본다든지, 그 책의 어느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는구나. 그러면 각주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글을 아주 잘 쓸 수 있어요.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. 이게 좋은 점은 책을 읽을 때도 허투루 읽지 않게 돼요.
아, 이거는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. 이건 나중에 내가 인용해야지. 또 어떤 글 쓰는 분, 내가 이거 수필에 쓸 때 요거 넣으면 좋겠다. 내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 때 요 부분을 묘사하면 아주 재밌겠다.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젊을 때부터 자료를 접할 때, 이거 다 자료죠. 영화, 뭐 책, 음악, 뭐 다 자료입니다. 자료를 접할 때 기록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활동을 할 때 거의 쓸모가 있으니 그것도 같이 진행해 보면 좋겠어요.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책 읽고 뭐 영화를 봐서 그거 정보를 기억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. 기억은 하나도 의미 없고 그걸 다시 자기의 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. 그걸 위해서 기록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학생들도 지금부터 그 어떤 자기가 접하는 매체에 대해서 느낀 점, 중요한 정보,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이거, 또는 그에 대해서 느껴지는 비판적 관점들, 이런 거를 써놓으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. 그걸 하나 그냥 부탁을 하고 싶어요. 그 시드니 루мет이라는 감독의 허공의 질주라는 영화입니다. 그 영화는 88년 정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. 허공의 질주. 지금 학생들한테는 좀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거 꼭 봐야 된다. 누구나 다 봐야 되는 필수 영화다.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고 그랬던 영화예요. 그리고 주인공이 멋지다. 리버 피닉스라는 주인공이에요. 부모님이 극좌,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워요. 부모님이. 그 리버 피닉스의 부모님이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워서 70년도 초반에 베트남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군사시설을 잠입해가지고 거기 폭파 장치를 한, 그 얘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만, 그랬던 전력이 있는 부모예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람을 다치게 한 데에 대한 그 자책도 있고, 그 더 외형적으로는 FBI가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. 그 부모들을. 반전 운동에 지나지 않고 이 사람은 무정부주의자고 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. 이래가지고 그 부모를 체포하러 다닙니다. 그래서 그 부모는 정처 없이 집도 옮기고 신분도 세탁해가면서 계속 살게 되니까 그 아들이 둘이 있어요. 첫째 아들이 리버 피닉스, 데니인가 아마 이름이 그런데, 그 친구는 계속 전학을 다녀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착하려 했는데 FBI인 사람이 있는 것 같다? 이러면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돼요. 그러면 머리도 염색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다른 이름으로 다니고,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 데니라는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가 혼자 계속 연습했던 게 피아노 연주였어요. 근데 피아노를 치면 이제 시끄러워서 발각될 수도 있고 이걸 들고 이사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널빤지에다가 피아노를 그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손가락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친구인데, 음악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나요. 그 음악 선생님이 그 친구의 음악성을 바로 알아봅니다. 그리고 야, 너는 줄리아드에 가야 된다. 줄리아드라고 왜 미국에서 제일 좋은 음대잖아요.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가 그 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합니다. 너는 우리 가족을 나가서는 아니다. 우리 가족은 하나의 팀이다. 그리고 그런 교육은 더 이거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의 그런 교육 아닌가. 우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다. 그 친구는 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을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,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진짜 이데올로기도 중요하고 가족의 신념, 특히 가족이라는 가치도 소중하고,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이다.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곧 내가 되는 것, 나의 몸과 나의 활동과 내가 해야 되는 미래를 내가 선택하는 것,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. 그게 그 영화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입니다.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책과 그 영화, 이런 어떤 공통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, 어떤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여러 그
보이지 않는 강제들. 그리고 그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얘기하면 또 더 크게 들려요. 그게 모여서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때 우리가 그냥 거기에 쉽게 말해서 대충만 듣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아 진짜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? 이렇게 흔들리기가 쉬워요. 근데 이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드리는 어떤 부탁인 거이기도 한데 최소한 대학 생활 때에는 여러 가지 신념들, 사고방식, 이데올로기 이런 홍수잖아요 지금이.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선택을 잘하려면 여러 체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공부도 우리 뭐 전공에 상관없는 것들 많이 듣고 뭐 청강도 많이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세상엔 참 여러 가지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자기하고 제일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지금 그나마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때에 그걸 결정해야 돼요.